전 대통령이 유진용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보면서 박 전 대통령이 웃었다는 내용인데, 글쎄요, 박 전 대통령이 그 둘 간에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웃었다라는 거는? 그 대목이라고 지금 보여져요. 설전. 우리가 아까 다뤘던 서로 말다툼을 하고 반말하지 마라 하는 그 대목으로 설전을 벌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고개를 들고 웃었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제 표정 관리를 하면서 옆에 변호사한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평소에 어떤 표정으로 되돌아왔다라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바로 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 그러니까 이 유영하 변호사와 유진용 장관 간의 말다툼이 왜 박 대통령에게 그렇게 웃음을 자아나게 했는지, 그냥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대목은 물론 반말과 관련한 어떤 공방일지라도, 그러나 그 기싸움이 어쨌든 자신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되느냐를 이 재판 과정에서 유진용 장관의 어떤 정말 또 다른 어떤 말실수나 혹은 또 위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기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 왜 그렇게 웃음을 크게 터뜨렸는지. 전 장관과 첫 법정 조를 한 박 전 대통령, 지금 이 공판이 상당히 격렬하고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 나온 유진년 전 문체부 장관, 참 운명도 얄궂게 뒤바뀐 운명으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큰 소리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출석 모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유진년 전 장관의 입장과 함께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 얘기 들었던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 대통령 피고인을 만나시는데 심장 있어요? 네? 박 전 대통령 노태강 차관 최순실 때문에 경질된 거 맞나요? 문체부에 찍어내기 인사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순실 씨 역량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특검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고, 찍어내기 인사는 분명히 있었죠. 그거는 어떤 분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이후로 계속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비판 세력을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문체부의 간부들을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 지금 법정 대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 나선 유영하 변호인과 상당히 반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시각까지도 상당히 살벌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더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더라라고 한 부분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최순실 씨 이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개입이 역력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노태강 전 국장, 지금은 차관이죠, 미워했을까? 있는 그대로 보고서 쓴 죄밖에 없었을 텐데 바둑판이 방 안에 있던 것, 그게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태강 지금 차관이 되셨죠. 네. 그 차관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어떻게 그 국장을 알겠습니까? 사실 네.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노태강 국장이 한 일이라고는 그 승마협회 관련해서 그 진상조사 한 일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최순실 측과 승마협회가 다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불쑥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서 정말 그 사람 나쁜 사람이더라더라. 이렇게 네. 왜냐하면 들은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유진용 장관이 아니 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노태강 국장은 그 다면평가라든지 왜 인사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아랫 사람 윗사람으로부터도 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또 대통령이 역정을 내면서 이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정황들을 보자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과연 이렇게 주입한 사람이 누구냐? 네. 결국 이제 보면은 최순실 씨가 주입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유진용 장관이 결국 이제 나중에 노태강 국장이 이제 하도 이제 그 사퇴 압력이 있으니까 제가 빨리 빠져주는 게 나가는 게 네. 부를 위해 좋습니다라고 해서 본인이 알아서 이제 먼저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황들을 보면 얼마만큼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한테 정말 이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는지, 또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장관한테 국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후무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박 전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최순실한테 들어서 판단하고 결정했던 이제 그러한 정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뒤집어야지만이 박 전 네. 대통령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고 사실 윤용 장관도 이 간단치 않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재판 내내 지금 고성을 하면서 네. 상당히 재판 자체가 아주 격돌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반말한 것 같지도 않은데 큰 소리 치세요라고 유진영 전 장관이 이야기하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반말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라면서 듣는 분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속보에 따르면 뭔가 노태강 전 국장, 지금 차관에게 비위가 있었다는 식으로. 근데 그 비위가 뭔가 했더니 뭐 바둑판. 이제 듣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당황하실 것 같아요. 사무실에 바둑판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근무 태반으로 찍힐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2013년 상주 그 승마대회 때 그 정유라 씨가 우승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찰을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지시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해서 보니까 이게 승마의 내부적인 어떤 내부 갈등하고 이런 게 같이 엮여가지고 있었던 문제다. 네. 원래 이제 원했던 거는 이게 뭔가 비리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승하지 못한 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노태강 국장이 감사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해서 올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유진용 전 장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참 나쁜 사람이더라도 아니고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네.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처럼 말해가지고 이 유진용 전 장관도 그 말을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로 한 것은 그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말해서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한 것이 아니고 감찰을 해서 보니까 이 노태강 전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집무실이라고 하는 방에다가 네. 바둑판 갖다 놓고 일도 안 하고 바둑이나 하는 사람이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거 상품권이나 받는 사람이라더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비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난 저 사람을 인사조치하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변명 아닌 변명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공무원을 이제 산하기관으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데 대통령한테 소위 찍히고 난 다음에 그 명분으로 만들어낸 게 네. 일 안 하는 공무원, 뭔가 비위가 있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몰아내려고 했다. 이런 게 지금 하나 또 확인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렇게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진용 전 장관의 얘기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선후배 모두한테서 다 신망을 받았던 공무원인데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이거 찍힌 다음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오늘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죠. 공무원 주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귀족 스포츠 승마를 왜 국무회의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오늘 유진용 전 장관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신문을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그동안 책상을만 바라봤던 박 전 대통령이 유진용 전 장관을 뚫어지게 봤다고 하던데요. 저 공방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리면서 옆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끝에 다시 엄숙한 얼굴로 돌아갔다고도 하고요. 도대체 그 웃음의 의미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씀들을 계속 하신 것처럼 유진용 전 장관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체부 국장에서 쫓아낸 것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는데 다시 이제 문체부 2차관으로 갔잖아요. 문화체육부입니다. 원래 체육계에 종사하던 분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보내는 건 그야말로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을 시킨 거예요. 같은 부서의 이동도 아니에요. 그렇게 쫓아낸 계기가 전혀 엉뚱한 것들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윤영정 전 장관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경론을 벌였고 그래서 약간 흥분하면 설전도 벌였고 재판부가 이게 진정시킬 정도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또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참 이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억이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유진영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에 탄핵되기 이전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갑작스럽게 기자들을 불렀었던 적이 있죠. 그 자리에서 네. 기자들이 유진영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던데 기억나십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닌데 폭넓게 이게 여러 가지 문화계 인사들을 끌어안으면 좋다라고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난 항의받은 사실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말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자신을 둘러싸고 양쪽이 공방을 벌이는데 그걸 보고 웃었다라고 하는 것도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그게 이제 둘이서 왜 큰 소리 칩니까? 왜 말로 반말하냐? 이렇게 자꾸 둘이서 서로 싸우고 옛날에 장관했던 사람 또 자기 변호사 이렇게 하고 하니까 쿡 이랬겠죠. 아마 판대소를 한 게 아니라 네, 좀 맞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랬을 수가 있고 그건 그런데 지금 사실 노태강 그 국장을 최고 인사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네. 어떻게 만약에 인사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건 나중에 이제 행정소송을 하든지 뭐 해서 자기 구제를 자기가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것 자체 때문에 노태강을 어떻게 만약에 밀어내기로 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일은 아니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황으로 전부 볼 때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이렇게 엮인 게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노태강 뭐 다 드러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그 점이 안타까운 것보다는 유진용 장관이 정말로 가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씩 다 잘라내버리면 나중에 누가 남겠습니까? 만약에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대통령이 정말 짜증을 내면서 기어이 잘라냈다고 하라고 했다면 그 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지금 왜냐하면 그 많은 국정 물론 10%, 1%에 불과했다고 얘기하지만 최순실 씨 때문에 노태강 차관을 잡기 위해서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해외 명품 그게 전시회에 들여오지 않고 전시회가 중단이 되니까 노태강 차관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위, 감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상품권이 나와서 인사 조치했다고 영장심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구속 이후에는 상품권인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 공격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레이저 맞고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진짜 레이저 맞으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부에 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거의 이제 쫓겨나듯이 간 거 아닙니까? 네. 노태강 전 국장 얘기를 전한 걸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 부서가 없어질 위기가 있으니 네. 내 그 부하나 내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날 그냥 차라리 중앙박물관 쪽으로 보내주십시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진용 전 장관이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직무 주지 않고 있다가 중앙박물관으로 네. 보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 프랑스 수교 130주년 행사를 또 노태강 국장이 또 맡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맡았는데 프랑스 쪽에서 루이 뭐 땡땡 뭐 이런 명품 전시를 또 거기서 하겠다. 중앙박물관 안에서. 그러니까 중앙박물관 직원들이 볼 때 경악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명품 그 브랜드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물건을 파는 것 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중앙박물관 안에서 그걸 행사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거 그 사람 또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결국은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렇게 해서 그만두라고 하면은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공무원을 어떻게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그냥 내봅니까? 네. 못 내보니까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감찰을 해가지고 이 사람 비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내보냈다. 이게 이제 이번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또 한 번. 역량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뭐 특검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고 찍어내긴 인사는 분명히 있었죠. 그거는 어떤 분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이후로 조선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비판 세력을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문체부의 간부들을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 지금 법정 대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 나선 유영하 변호인과 상당히 반말하죠. 오늘 재판에 나온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 참 운명도 얄궂게 뒤바뀐 운명으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큰 소리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출석 모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용 전 장관의 입장과 함께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 얘기 들었던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피고인을 만나시는데 심장이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노태강 차관 최순실 때문에 경질된 거 맞나요?
최근에 찍어내기 인사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순실 씨 유진용 장관 간의 말다툼이 왜 박 대통령에게 그렇게 웃음을 자아나게 했는지 예. 뭐 그냥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굉장히 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대목이 예. 물론 예. 반말과 관련한 어떤 뭐 공방일지라도 그러나 그 기싸움이 어쨌든 자신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되느냐를 예. 이렇게 이 재판 과정에서 유진용 장관의 어떤 정말 또 다른 어떤 뭐 말실수나 혹은 또 위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기싸움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대목에서 왜 그렇게 웃음을 크게 터뜨렸는지. 장관과 첫 법정 조우를 한 박 전 대통령, 지금 이 공판이 상당히 격렬하고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시각까지도 상당히 살벌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더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더라라고 한 부분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최순실 씨, 이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개입이 역력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노태강 전 국장, 지금은 차관이죠, 미워했을까? 있는 그대로 보고서 쓴 죄밖에 없었을 텐데 바둑판이 방 안에 있던 것, 그게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태강 지금 차관이 되셨죠. 네. 그 차관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어떻게 그 국장을 알겠어요? 전 대통령이 유진용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의 증인 신문을 보면서 박 전 대통령이 웃었다는 내용인데, 글쎄요, 박 전 대통령이 그 둘 간에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웃었다라는 거는 그 예. 대목이라고 지금 보여져요. 설전. 우리가 아까 다뤘던 서로 말다툼을 하고 반말하지 마라 하는 그 대목으로 설전을 벌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고개를 들고 웃었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제 표정 관리를 하면서 옆에 변호사한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평소에 어떤 표정으로 되돌아왔다라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바로 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 그러니까 이 유영하 변호사와 유진